그램 하면 발열, 그램 하면 발열이 생각나는데 MX450에 16기가에 해도 그램보다 저렴해요. MX450 탐나긴 하죠. 안녕하세요. 테크몽 사무실에 놀러온 꿀단지 PD. 테크몽 사무실의 주인 테크몽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냐면 바로 여기 노트북이죠. 네, 지금 눈앞에 노트북이죠. 딱 있어요. 삼성의 이온2를 제가 들고 있고 저는 LG의 그램 2021년도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크몽님이 이 두 개를 비교한 영상을 진하게 하나 올렸죠. 영상 너무 길어서 이거 누가 보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고 좋은 반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소비자들이 노트북을 살 때 과연 이온2와 그램 16 중에 무엇을 사는 게 좋을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우리가 역시나 뭐 딱 봤을 때 겉모습, 테크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딱 보면. 저는 일단 로고부터 딱 그냥 자기의 로고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희는 이제 힌지 보고 이온이냐 알지 그냥 삼성 노트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봤을 때 LG 노트북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램 이미지 때문에라도 이 로고가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아요. 또 보니까 색상이 좀 다르네요. 같은 흰색이라 그래도 훨씬 더 밝고 약간 푸른빛이 돈다면은 이거는 따뜻한 느낌이에요. 얘는 차가운 느낌의 화이트고요. 이거 보이시죠? 딱 측면 단자가 눈에 보이네요. 안 돼. 측면 단자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측면 단자는 사실 그램 16이 압승이죠. 잘 네. 만들었죠. 요즘 딱 추세에 맞게 썬더볼트 단자 두 개가 충전치까지 같이 겸용이 되기 때문에 호환성이 훨씬 뛰어난데 이거는 썬더볼트 하나에 충전 전용 단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거는 충전용으로 밖에 못 써요. 그런 게 좀 아쉽죠. 제가 최근에 라이브를 하면서 노트북을 추천을 드리면서 사연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조건에 나는 별도의 충전 단자보다는 USB-C 타입으로 겸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한다는 조건을 생각보다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이번에 LG가 잘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편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켄싱턴 락홀이라고. 근데 국내에서 이거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러려니 치는데 옆에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그램은 오픈형이고 이거는 핀을 찔러 넣었을 수 있는 방식이네요. 이제 UFS 메모리를 대용량을 넣어놓고 보조 저장 장치로 쓰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안전성에서 보면 이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램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해요. 근데 제품 두께가 훨씬 얇네요, 그죠? 세워주세요. 지금 아마 확대해서 쭉 제가 확대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얇은 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게 제품 자체 얇기도 얇긴데 여기에는 고무 패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닥에 놔두고 보면 그램이 훨씬 두껍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제품 들어보니까 얘는 16인치 모델인데 역시 그램은 그램 단위는 아니고 킬로그램 단위긴 한데 어쨌든 가벼워요. 16인치 모델의 이 그램과 여기 15.6인치의 이온2하고 비교하면 무게가 거의 동급이에요. C전자가 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사실 이만큼 무게 되는 노트북도 잘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런데 배터리 용량까지 크죠? 80Wh, 얘는 또 69.7Wh. 배터리 용량까지도 생각했을 때 휴대성이나 진짜 이런 거에 포커스 제대로 맞추면은 그램이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겠다. 그램 16인치 모델하고 이온 15.6인치를 비교해보면 제품의 가로 길이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세로 길이가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차이가 나죠. 평소에 노트북 화면이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램 16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영상을 많이 보는 정도라면 16대 10이나 16대 9나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16대 10 비율이 되게 좋아서 이번에 16대 10 비율이 예전에는 그램 17인치 모델에만 적용됐었죠. 네. 근데 이번에 16인치 모델도 이렇게 되면서 반응이 되게 좋아요. 2020년도에는 그램이 디스플레이의 뭐 기본 색 표현이라든지 이런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색 공간에서도 차이가 나고 화면 밝기도 그렇고 이온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그램에게는 압승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램이 해상도도 더 높고 화면 비율도 16대 10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게 더 나아 보이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색 표현력은 뭐 퍼센트의 차이가 뭐 sRG면 어드벨트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 차이 있는데 눈으로 구별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밝기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밝기가 차이가 나니까 색 공간이 오히려 더 넓어 보인다는 그런 약간 착시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야외에서 테스트할 때는 300니트는 조금 어두워요. 얘는 이제 뭐 스펙상 600니트를 가지고 네. 있고 실제 측정해보면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야외에서 600니트를 써보면 이래서 600니트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고 아래쪽에 보면 키보드가 있죠. 1.5kg 이하에 있는 경량 노트북을 항상 리뷰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경량 노트북에서 키보드에 기대를 하지 마라. 네. 어떤 노트북을 리뷰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램과 이온은 둘 다 키보드가 사실 좀 형편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한 녀석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네. 스트로크 길이도 되게 많이 깊어졌고 이온보다 그램이 키보드 부분에서는 되게 큰 승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타이핑을 번갈아서 하다 보면 경량 노트북 중에서는 이번에 그래도 그램이 쫀득하다 그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쵸. 사람들이. 깊숙하게 들어갔다 네. 나오는 그 느낌이 좋아서 이온은 1세대 때 사실 정말 악평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타건감인데 2세대는 1세대를 그대로 재활용했는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꿀단지 PD님은 키보드 칠 때 오른쪽 시프트 키 많이 쓰세요? 저 이온2 리뷰할 때도 저 엄청 불만스럽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의문이 뭐냐면 이렇게 시프트 키를 절반으로 잘라 먹으면서까지 지문 센서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자가 근데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 오른쪽 시프트 키를 아예 안 쓰거든요. 아예 안 써요. 저는 이제 오른쪽 시프트 키를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가지고 투표를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74% 정도인가 왼쪽 시프트 키를 쓴대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도 오른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성능이 안 받쳐주면 사실 노트북이 꽝이죠. 그렇죠. 마음이 무거워져요. 성능이 좀 마음이 무거워져.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삼성의 이온2나 LG의 그램 16 최신 인텔의 11세대 CPU죠. 타이거 레이크. 뭐 흔히 혹자들은 타이거를 고양이 레이크라고 조금 우스갯소리로 부르기도 하는데 뭐 타이거 호랑이도 뭐 고양이과의 일종이죠 뭐. 타이거 레이크가 주변 하드웨어의 영향을 좀 많이 타죠. 그러니까 어떤 클럭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쓰느냐 또는 이제 메모리가 싱글이냐 듀얼이냐. CPU 자체 일반 작업할 때는 뭐 시네벤치나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점수 스코어 상으로는. 근데 그래픽 스코어는 램이 싱글이냐 듀얼이냐만 이것만 비교를 해도 점수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고 실제로 게임을 돌려도 프레임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내놓을 때부터 이 8기가 싱글 채널로 내놓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추가로 이렇게 더 달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16기가도 어떤 데서는 듀얼 채널로 있고 어떤 데는 싱글 채널로 있고 이래가지고 이 판매처에 따른 옵션을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의 그램은 8기가도 듀얼이죠. 그죠? 다 듀얼이고 그 대신에 얘는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추가 확장이 안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온보드 방식의 LPDDR4X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식이 속도가 훨씬 빨라가지고 이번 타이거 레이크가 고양이 레이크가 되지 않으려면은 LPDDR4X 메모리가 듀얼로 탑재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램이 더 좋은 거죠. 내장 그래픽 카드만 있고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어가지고 이게 외장 그래픽 카드 MX450이 탑재되는 순간 성능은 또 얘가 이겨버립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온의 아이덴티티는 MX450이다. 그죠. MX250, MX350 나올 시절까지만 해도 뭐 MX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모델이 뭐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는 그죠.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MX450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온2는 참 그런 MX450 옵션이 가능하다는 것 또 더 중요한 것은 MX450 끼우고도 가격이 그램보다 싸다.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정말 얼마 안 올라갑니다. 뒷판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모델이고 보시면 히트 파이프가 하나에 펜 하나인데 이게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면은 여기에 히트 파이프가 하나가 더 늘어나고 펜도 하나가 더 늘어나서 딱 봐도 이게 발열 관리가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MX450이 탑재된 옵션을 선택하는 분들이 혹시나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니까 뭐 발열이나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조금 덜어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해봐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60프레임이라도 변동이 심하면서 버퍼링이 있느냐 아니면 버퍼링이 없는 상태에서 60프레임이 유지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온2의 MX450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프레임이 높지는 않지만 유지되면서 배그를 할 수는 있다.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최대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은 좀 잘 뽑아내지만 중간중간에 프레임이 확 꺼질 때가 있어요. MX450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그렇게까지 인텔 내장 그래픽만큼 튀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쿠다 가속. 쿠다 가속.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고 계셨으면서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쓰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도 얘기하고 게임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옵션에 따라서 순서대로 좀 표기를 하자면 이온 싱글 채널 8기가 가장 낮고 이온 듀얼 채널 16기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그램 그 다음에 이온 MX450 인강운강이나 보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문서 작업 정도 하는 정도다 하면 사실 두 제품의 성능 싱글이나 차이를 듀얼이나 성능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근데 MX450 진짜 이번에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 MX450 탑재하고. 그리고 뭐 인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스피커 성능이
그램이 전작이 1.5W짜리 두 개 달려가지고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5W 두 개로 되게 많이 향상이 됐고 이제 둘 다 5W, 5W거든요. 스피커 성능을 실제로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그램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외장 스피커를 써도 된다 이제는 라는 그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강의에 집중은 할 수 있고 옛날에는 강의에 집중 못할 정도의 수준의 스피커였어요. 성능을 얘기하다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죠? 발열. 이 발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내 손에 닿는 거잖아요. 내 손에 닿는 열이 느껴지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꿀단지 PD님께서도 실제로 그램 가지고 게임하다가 이거 진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약 바르셨잖아요. 아니, 그게 게임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약간 뜨거움을 참으면서 계속 게임을 했죠. 억지로 대고 있었던 건 아니죠? 대고 있던 거 아니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손끝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아리다는 표현. 제가 두 개의 온도를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CPU 자체에서 생기는 온도는 초경량 노트북답게 그냥 85도, 90도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키보드 부분의 온도를 비교해보니까 두 개 차이가 진짜 많이 나가지고 하나의 온도가 압도적으로 저는 키보드의 온도가 40도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이게 50도가 넘는 순간 이거는 위험해요. 지금까지 그램은 뒤에 통풍구가 없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 드디어 방열구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쪽으로 올라오는 이 열을 어떻게 잘 관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할 때 발열만큼 우리를 민감하게 만드는 게 또 있죠. 한 가지 더. 가격. 가격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오케이, 하고요. 오케이. 마지막에 이제 종합평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성능 얘기 나왔으니까 소음이겠네요. 소음인데 소음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저는 아무래도 안 들리는데 특공님 들린다는 그런 고주파도 많이 있거든요. 아주 기가 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사용하면서 사실 데시벨로 따지면 두 개 다 안 높죠. 낮아요. 둘 다 40dB 아래고 게임까지 돌렸을 때 데시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온에서는 뭔가 그 길을 거슬리게 하는 이게 RPM을 직접적으로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훨씬 더 팬이 빨리 도는지 아니면 안에 있는 블레이드에서 공기 간섭이 있는지 고주파 소리가 들려요. 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윙 하는 소리가 이온이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램은 뒤쪽에 보면 여기 고무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바닥에 되게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힌지가 이렇게 돌리게 되면 고무 패드 2개에 나머지는 힌지가 바닥에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돼서 잘 미끌려요. 같은 힘을 줬을 때 이건 살짝 밀리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쑥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힌지가 닿으면 힌지가 닳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옆에 코팅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아름다운 저게 저렇게 바닥에 계속 데이면은 바닥이 좀 거칠거칠한 환경에서는 좀 스크래치나 이런 거 생길 수도 있다. 제품을 살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격이죠. 그죠. 가격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램이 앞에 가지고 있는 i5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정도. 나는데 전 세대에 아쉬웠던 점을 정말 많이 개선한 것까지도 알겠고 눈으로도 티가 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을 생각해서 본인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용량이 큰 게 좋은데 과연 그게 본인이 다 사용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램은 처음에 구입할 때 뭐 듀얼 채널, 싱글 채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지만 SSD는 둘 다 확장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까지 그죠. 생각하시면 되고 갤럭시북 이온2에 들어가 있는 SSD는 그램에 나온 SSD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SSD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은 PCL 4세대 확실하게 SSD만 보면 이온2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비교를 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그램 하면 발열, 그램 하면 발열이 생각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요소들의 우열을 하나하나 가르면서 막 이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면 그램이 조금 더 높지 않나.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달자면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을 하는 분들 뭐 이온에 그냥 MX450을 탑재한 모델이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목적이 그래픽 작업이 좀 포함되어 있고 게임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저는 가격대 성능비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램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이온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이온이 일단 가격도 더 저렴하고 MX450에 16기가에 해도 그램보다 저렴해요. MX450 탐나긴 하죠. 선물 받는다면 확실히 그램이 나을 것 같은데 무조건 비싼 거. 오케이. 선물은 무조건 비싼 거. 네, 그렇습니다.
2021 그램 16과 삼성의 이온2에 대해서 테크몽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구매 선택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겠죠? 그럼요. 네,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테크몽 사무실에 놀러온 거 아니죠? 일하러 왔나? 테크몽 사무실에 일하러 온 꿀단지 PD 일하고 있는 테크몽입니다. 감사합니다. 우! 잠시만요. 가지 말고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 눌러보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 가득하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재밌어요. 흥미롭죠?